안녕하세요, 건강 여러분.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 민신한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야, 저번 시간에 의사 대 한의사 이명을 주제로 했는데요. 많이 보셔가지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해서 이번에도 두 쌍두마차 두 전문가를 모시고 이번 주제는 어지럼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증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리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많이 걸리고 저도 걸려갖고 그래서 이 치료 정말 궁금한데요. 자, 한의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의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바로 시작합니다. 어지럼증 이거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뇌에 문제가 생긴다고 덜컥 급동나면서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일단 무섭기도 하고 원인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한의사가 생각하는 원인 어떤 건가요? 우리가 평형을 유지하려면 대부분 이제 목수가 이제 집의 어떤 평형을 유지하려면 물로 만든 자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수평하게 놓으면 우리가 평형이 됩니다. 똑같이 우리 한의학에서는 물이 평형을 이루는 것하고 똑같이 수영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사물에 비추는 것하고 똑같이 그런 감각이 평형 감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이 너무 넘쳐난다 이러면 메니엘시 증후군처럼 특발성 수종이 생기는 거고, 물이 흔들리면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흔들리면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고, 물이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흐려지면 잘 비출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뭐 당뇨로 인한다든지 당뇨로 인해서 어떤 당분이 너무 많아진다든지 술로 인해서 알코올 성분이 많아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물이 흐려지면 대부분 잘 비춰지지 않으니까 평형 감각이 떨어진다. 그다음 네. 또 하나는 물이 줄어들어도 잘 비춰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는 피로가 많이 온다든지 잠을 못 잤다든지 음식물을 적게 섭취했다든지 다이어트를 했을 때 평형 감각이 떨어진다. 이렇게 수영물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네, 저 원장님 이때 말하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림프액이라고 보면 되죠. 뭐. 림프액 어디에 흐르는 림프액? 귀하고 머리 전체를 흐르는 척수액과 귀 안의 림프액을 통칭하는 게 한의학의 어떤 입장이라고 보는 거죠. 한의학에서도 이 림프액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까? 그렇죠. 오, 알겠습니다. 자, 의사가 생각하는 어지럼증의 원인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네,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가 기본적인 오감 이외에 또 평형 감각이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움직이는데요. 이 움직임은 머리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어떤 속도가 생기고 방향이 생기는데 그 상황에 맞게끔 다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에서 예측한 것과 이 말초에서 올라오는 감각에 차이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안경을 한번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각 자극이 예전과 좀 달라집니다. 일시적으로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죠. 이처럼 기존에 예측한 정보와 눈에서 올라온 정보가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이 귀의 역할은 우리가 회전 감각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을 감지를 하게 되는데 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래서 빙빙 도는 느낌을 많이들 호소를 하게 되고요. 또 귀의 기능이 소리를 듣고 균형을 잡고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어지럼증과 동반해서 뭐 난청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압력감이 생기는 귀 안에 압력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 먹먹하기도 하고 다양한 동반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지럼증 생기면 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신경과로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네. 한의원 많이 갑니까? 어지럽다고 하면 대부분 좀 이런 몸이 허하다 이런 전통적인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의원에 많이 오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지럼증을 결국 진단해 보면 이석증, 또 메니에르병 같은 염증성 질환, 진정신경염 등이 있습니다. 그게 각각에 대해서 사실 원인이 파악이 됩니까? 물론 뭐 현대의학에서 더 많이 하겠지만,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메니엘시 병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이 있는데 그게 텍사탕이라는 거거든요. 텍사란 약물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연모택자의 뺄사자입니다. 이제 연모처럼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빼낸다는 거죠. 사실 귀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메니엘시 증후군이라는 게 특발성 수종이지 않습니까? 귀에 이제 림프액이 갑자기 고여서 빠져나가지 않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택사탕을 써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반화라든지 이런 약물들은 이제 담음이라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물이 혼탁한 것, 그러니까 귀 안에 림프액이 뭐 알코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질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로 인한 어떤 설탕물이 많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전부 다 맑게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는 반화백출 천마탕이라는 그런 좀 무협지 같은 그런 처방이 있는데 그런 걸 쓰면 의외로 잘 듣는 걸 보면 그분들이 정확한 병명은 몰랐지만 거기에 병에 대한 인식은 한의학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말로 한의학에서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처음 들었는데 신기한데요. 메니에르 자체는 우리 귀 안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귀가 확 나빠지기도 하고 짠 음식이라든지 커피, 카페인과 같은 그런 음식에 좀 바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런 메니에르가 왜 생기는지는 아직 솔직히 잘 모르지만 그 조직학적인 특징으로는 내림프 수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림프 수종이 생기게 되면 반복적인 어지럼증이 생기고 귀 안에 압력감과 이명, 우웅하는 이명과 또 그 난청, 특히 저음역대가 떨어지는 그런 난청들이 생기는 게 이제 메니에르병이고 메니에르병의 경우에는 일단 약도 중요하긴 한데 약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는 항상 그 음식 조심하시고 카페인과 짠 음식 조심하시고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는 이 메니에르는 특징이 증상기와 무증상기로 나누는데요. 증상이 있을 때에는 한의학적인 그런 약과 비슷한 이제 이뇨제와 좀 가라앉혀주는 약제들을 보통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그냥 경과관찰하면서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시도록 권유를 합니다. 사실 가장 흔한 거는 메니에르가 아니고 이석증인데요. 이석증의 경우에는 이석이라고 하는 거는 귀 안에 어떤 감각기관에 이석이라는 돌가루가 있는데 이 돌가루가 잘못 쇠반고리관으로 빠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머리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자다가 돌아 누웠을 때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이제 그런 게 가장 괴로워들 하시는데 이석증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진 않고 이런 운동 치료, 이석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한 운동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정신경염의 경우에는 양쪽 귀로 우리가 이제 전정신호가 올라가는데 한쪽에 그 전정신경에 그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혈류의 변화 때문에 어떤 그 균형과 관계되는 정보가 올라가지 않을 때 차단될 때 생기는 어지럼증이고요. 급성기 때는 약물 치료를 하고 급성기가 지나면 전정 재활 치료와 같은 재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저희 현대의학에서는 이용하고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전정신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 신경이죠? 전정신경은 크게 이제 우리 머리 안에 신경이 이제 8번 신경이 청신경과 이 균형을 잡는 전정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요. 청신경은 말 그대로 듣는 것과 관련이 있고 전정신경은 이 귀 안에 이런 균형에 관계되는 세반고리관과 전정의 을 먹여 살리는 신경이 되겠고 전정신경염이 있으면 이러한 전정신경에 어떤 변화 또는 차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한의학에서 물이 넘쳐난다. 그래서 메니에르병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야, 이게 의학적으로도 이게 서로 비슷한 느낌이 드는군요. 이뇨제 처방을 해서 물을 빼내주는. 그걸 한의학에서는 수독이라 그러거든요. 네. 물이 지나치게 넘쳐나면 독이 된다. 네. 물이라는 게 어떤 균형적으로 있어야 되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된다. 네. 사실은 저희들은 팽이 논리를 많이 씁니다. 뭐냐하면 네. 팽이라는 게 끊임없이 쳐야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네. 똑같이 우리 몸도 입으로부터 항문까지의 이 축선이 계속 돌면서 이제 기능을 잘해야 우리 몸이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팽이가 힘이 없으면 울렁울렁하면서 이제 넘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이제 입으로부터 항문까지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어지럼증이 오면 머리도 어지럽지만 다리도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기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 좁다 그러지 머리 좁다 안 그러잖아요.
우리 한의학은 대부분 뇌는 사실은 위장의 부속물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잘 체하거나 속이 이제 뭐 이상한 음식물을 먹어가 설사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 어지럼증이 많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위장의 기능을 끌어올리는 약들을 되게 많이 쓰는데 속을 따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지럼증을 없애주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소화제 처방도 같이 한번 해주시면. 자, 특히 그 중년 여성들한테 어지럼증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 중년 여성 생기는 어지럼증은 뭐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일단 폐경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골다공증 자체가 이석증의 또 유발인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폐경기 때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그런 어지럼증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귀 안에서는, 뇌 내에서는 이런 에스트로겐의 수용체 같은 게 있어서 이런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 귀 안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중년 여성이 많이 생기는 한약적 원인은 물이 넘쳐서 그럽니까? 물이 혼탁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물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열이 올라와서 그런 거죠. 아, 또 열이 올라. 왜냐하면 우리가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자궁에 이제 혈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자궁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혈들이 전부 다 위로 올라와서 심장이나 머리 쪽으로 많이 올라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갱년기가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그 다음에 땀이 많이 나거나 잠이 잘 안 오거나 입이 마르거나 귀에 소리가 나거나 이석증이 많이 온다고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귀라는 것이 우리가 손에 뜨거운 걸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귀는 본래 차가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열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 안에 이석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겔라틴 레이어라든지 이런 게 녹아날 거 아닙니까? 이제 열이 올라오니까 대부분 뇌라는 것이 대부분 시원하면 좋은데 뜨거워지면서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명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죠. 정조 임금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처방하고 똑같은 처방을 써서 어지럼증이라든지 열을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여자였습니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조가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뭘 쓰느냐 하면 감이소요산이라는 처방을 쓰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갱년기 처방에 가장 많이 쓰는 처방이에요. 그 처방을 쓰고 난 뒤에 열이 내려가면서 잠을 잘 자면서 그 다음에 불안한 증세가 많이 없어졌다 이런 처방들을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야, 이게 치료법이 너무 달라서 저도 헷갈리긴 합니다만, 네. 여튼 그 치료는 잘 됩니까? 예, 잘 됩니다. 어지럼증 환자가 네네. 정말 만족도가 좋습니다. 치료를 했을 때 가령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만나자마자 이석 정복술을 하자마자 바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 좋은 편이고, 그래서 오히려 어지럼증 환자분들은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다 귀에 이상인 경우가 많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한다면 다른 이비인후과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들 중에서도 특히나 더 그 치료 성공률과 만족도가 높은 질환이 어지럼증입니다. 한 어느 정도 치료하면 다 대부분 완화됩니까? 그게 질환마다 다른데요. 정말 이석증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길게 봐도 3번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정신경염의 경우에는 이건 신경 자체가 일시적으로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대략 1, 2주면 대부분 다 일상생활도 가능하시고 좋아지시고요. 네네. 다만 메니에르병의 경우에는 이건 평생을 가지고 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특히 증상이 있을 때는 의사를 만나서 관리가 필요하시고 증상이 없는 무증상기 때는 이런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잘 지키시면서 좀 무리하지 말고 지내시고요. 그렇게 평생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어지럼증 한의학적으로는 잘 듣습니까? 그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제 어지럼증 오면 대부분 그냥 집에서 푹 쉬고 그다음에 잠자고 잘 먹고 뭐 이렇게 허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지럼증은 한의학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어릴 때는 네 발로 걷고 커서는 두 발로 걷고 늙어서는 세 발로 걷지 않습니까? 이 전정신경이라는 것이 퇴화하는 과정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직립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심장에서 뇌로 양수기 물 푸듯이 퍼올려야 되는데 이런 거는 허라는 개념과 굉장히 통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허라는 것은 역시 한의학의 어떤 전유물이고 약간 이제 보호한다는 개념하고 통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치료율이 높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지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 또 추천해 주고 싶은 거 좀 이번 기회에 좀 꼭 알려주십시오. 저는 어지럼증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좀 이렇게 완벽주의자거나 경쟁심이 강하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느긋하게 생각하고 여유 있게 가는 것을 이렇게 제가 많이 권하고, 그다음 어지럼증이 오면 반드시 저는 배에 따뜻한 걸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따뜻하면 대부분 어지럼증이 많이 저는 뭐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페트병 이런 데 뜨거운 물을 부어서 수건을 감아서 급할 때는 배에 올려놓으면 진정되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뇌라는 것은 위장의 부속물이다 이렇게 이제 근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하면 뇌에 이제 어지럼증이라든지 귀에서 오는 어떤 어지럼증을 많이 진정시킬 수 있다 이런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음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음식은 딱 두 가지를 명심하시면 됩니다. 카페인과 짠 음식. 그 두 가지는 항상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지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다니실 때 어지럼증이 있는 분이라면 위험한 곳은 가지 마세요. 하다가 만약에 넘어진다면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곳을 높은 곳을 올라간다든지 또는 조작하기 어려운 것들을 막 만지시는 거는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에 근력이 좀 약하신 분들, 고령의 환자분들이라면 지팡이를 좀 짚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자한테 꼭 전달해주고 싶은 말 이야기해 주십시오. 뭐 어지럼증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래도 저희들이 한의학이나 치료 어떤 뭐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약물로서 많이 개선이 잘 되더라.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저희 이비인후과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많이 불안해하시는 게 어지럼증이 생기면 혹시 내 머리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정말들 많이들 불안해하시는데 실제로 MRI 찍거나 자세한 검사를 해보면 100명이 오면 90명은 대부분 다 문제가 없거나 안전합니다. 물론 당뇨 고혈압 있고 뭐 고지혈증 심하시고 또는 이과 동반해서 심한 두통이 있거나 또는 어떤 감각 이상이 생긴다면 머리 쪽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증상들이 없다면 크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지럼증은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서 누구 봐도 제일 관심이 많은 질환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의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얘기를 쭉 들어보니 말은 달랐지만 꼭 일치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었던 아주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눌러요. 좋아요를 눌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